안녕하세요. 임강자의 인체 여행입니다. 오늘은 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혈액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선 설명을 드리면 여기를 보시면 혈액은 액체 성분인 혈장과 고체 성분인 혈구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혈장 속에는 세포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세포들이 버린 물질이 녹아 있어요. 동맥피 속에는 바로 선홍색인 피죠. 동맥피 속에는 세포에 필요한 물질이 더 많이 들어있고 산소와 그런 영양소들이 더 많이 들어있고, 정맥피 속에는 산소가 적게 들어있어요. 그 세포들이 버린 물질이 더 많이 녹아있고 산소가 동맥피보단 적죠. 그래서 혈장 속에는 각 호르몬섬에서 나는 호르몬들도 있고, 그 다음에 효소도 있고, 그 다음에 혈장 단백질이 있어요. 혈액이 끈끈하죠. 그거는 혈장 속에 혈장 단백질 때문에 그런데, 혈장 단백질에는요 알부민, 피브리노겐, 글로불린이 있어요. 알부민은요 계란 흰자도 알부민이거든요. 그 속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알부민은 그 세포들이 만든 물질을요 그 수용체한테 보내기 위해서요 거기에 그 보자기로 싸서 보내요. 그래서 보자기, 알부민이 그 보자기 역할을 해요. 물질들을 싸가지고 혈액 속으로 녹여버리는 거, 이렇게 녹여서 가게끔 하는 거, 그런 물질들이 알부민이고, 피브리노겐은요 액체 섬유소예요. 액체로 된 섬유소인데 나중에 나면 혈소판 있잖아요. 우리가 상처를 입어서 출혈을 하게 될 때 혈소판은 공기하고 맞닥뜨리면 확 터져가지고 그 피브리노겐을 갖다가 피브린으로, 고체 섬유소로 만드는 그 효소가 들어있어요. 혈소판 속에는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물처럼 이렇게 막 뻗어가요. 이 다음에 다 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혈소판이 바로 혈액 속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을 갖다가 그 혈소판이 파괴되면서 나오는 효소하고 결합해서 고체 피부리로 되면 그물처럼 막 상처에 이렇게 그물이 돼요. 그물이 되면 적혈구 가다가 퐁당퐁당 빠져요. 그러면 피딱지가 되는 거죠. 거기에 상처를 아무르게 돼요. 그래서 겉은 마르고 속은 안 찌르니까 위가 이렇게 딱지 찐 걸 보면 빨간색이죠. 적혈구들이 퐁당퐁당 빠져서요. 그리고 글로불린은요 그 중에서 감마 글로불린은 항체로 행동해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적들, 병균, 그런 것들, 이물질들은 전부 항원이거든요. 그러면 항체로 변해서, 감마 글로불린 항체로 변해서 그 항원들하고 결합해버려요.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있고, 그 세 가지 이제 대표적인 게 세 가지, 그 뭐냐면 혈장 단백질이죠. 그게 들어서 피가 만지면 끈적끈적해요. 그 다음에 피나 눈물이나 이런 거, 콧물이나 보면 찝찝해요. 찝찝한 건 이 다음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는 그 우리의 체액은 0.9% 생리식염수와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의 조상은 바닷속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약간 찝찝해요. 그 생리식염수에 대해서는 적혈구 가지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혈장 속에 들어있어서 소금기가 있어서 찝찝하고 혈장 단백질에서 끈적끈적하고 그래요. 그러면 혈구세포는 살아있는 세포예요. 혈구세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쭉 이제 하나하나씩 볼까요? 우선 적혈구를 보시면 산소 운반을 해요. 근데 적혈구는요, 여기에 이제 나오거든요. 여기에 적혈구인데요. 도넛 모양이에요. 여기에 있는 거죠. 움푹 파여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기에서 폭 파져 있죠. 가운데가 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을 무진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고, 적혈구는 산소 소모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래 못 살아요. 핵이 없으니까 분열도 못하죠. 그래가지고 바로 3, 4개월이면 바로 간이나 지라에 가서 퐁당 빠져서 파괴돼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늙은 적혈구는 다 없애거든요. 우리 몸에서는
늙은 거는 못 봐요. 그래서 핵이 없어. 도나츠 모양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운데가 움푹한 거죠. 헤모글로빈일 천을 가져서 산소가 철에 결합할 때 떨어지며 혈액은 그죠, 철에 결합했다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결합해 있을 때는 선홍색의 동맥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떨어지면은 검붓게 돼요. 산소가 없어지니까요. 그것도 이 다음에 그림으로 설명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백혈구가 있죠. 이건 식균 작용이에요. 식균 작용하는데요. 이거는 주화성, 우리 몸하고 다른 물질, 그러니까 병균이라든가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 그러면 백혈구는 가짜 다리를 아무 데서나 나요. 필요한데 쭉 나갔고, 우리가 만두 속 이렇게 송편 같은 거 할 때 가운데로 쏙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위족 운동으로 그 모세혈관에서 그 틈새로 나가요. 다 그 냄새 맡고 나가요. 나가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송편이나 만두 만들 때 속에 속을 집어넣듯이 꽉 둘러싸 가지고 먹어버려요. 물론 많이 먹으면 저도 죽어요. 그래서 주화성, 우리 몸이 아닌 것은 알아봐요. 그 냄새를 맡고 모세혈관에서 나가요. 그리고 이건 모양이 수시로 막 변해요. 그 다음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혈소판 있죠. 혈액 응고작용으로 상처를 메꾼다고 아까 말했죠. 피부리 액체 상태의 피부리 녹인을 바로 혈소판이 파괴되면서 나오는 효소가 고체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물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일정한 형태가 아니라 부스러기예요. 적혈구, 백혈구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대요. 그 다음에 크기 순서로 하면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에요. 백혈구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적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이죠. 그 다음 수로는요 적혈구예요. 적혈구는 수만 개가 들어있어요. 이 다음에 빈혈증이냐 아니냐 그런 거 설명할 때 이제 나올 거예요. 적혈구가 있고, 그 다음에 혈소판, 백혈구예요. 백혈구가 작아요. 혈소판은 많아요. 그 다음에 색으로 하면 적혈구는 붉은색, 백혈구는 하얀색, 혈장은 연노란색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가 났을 때 작은 소형 화장품 용기인가요? 거기다 하면 한번 내가 실험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하시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그 가만히 혈액을 받아놔요. 상처 났을 때. 그래갖고 가만 놔두면요. 그 상처가 혈액이 응고돼갖고 밑에 가서 덩어리 져요. 덩어리 지고 나면은 위에가 맑은 액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혈청이라고 그래요. 혈청. 혈장에서 이제 그 다 혈장 단백질이랑 뭐랑 적혈구랑 백혈구가 다 합쳐갖고 혈병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소금은 우리한테 필수 영양소예요. 말하자면 너무 안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먹어도 안 되는 거가 바로 이 필수 영양소 소금이죠. 그래서 적혈구를 가지고 용혈 현상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저장에 여기에서 쭉 보시면 생리식염수가 0.9% 소금물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요. 생리식염수는 0.9% 소금물이다. 우리 몸의 체액은 생리식염수와 같아요. 그런데 이 농도보다 더 작을 때를 저장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콘택트 렌즈랑 닦고 씻을 때 담글 때 생리식염수를 써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냥 증류수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거기다 넣어놔갖고 콘택트 렌즈 거기다 넣어놓은 거에다가 넣으면은 각막이 상하죠. 왜냐고 농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저장액에다 하면은요 바로 이게 붕 이렇게 커져요. 그래갖고 이게 터져버려요. 그 0.9% 소금물보다 더 낮을 때는 이렇게 용혈 현상이 일어나고, 만약에 0.9% 소금물이 딱 맞죠. 맞을 때 등장액이라고 그래요. 이건 물이 들어가고 나온 거죠. 여기는 막 물이 들어갔지만. 그래서 이거는 도너츠 모양이 됐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적혈구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또 너무 짜게 먹어요. 너무 짜게 먹어서 고장액이 돼요. 옛날에 군인 가기 싫어서 소금물을 막 먹어갖고 신장도 버리고 저기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고장이 나면은 적혈구 속에
그 물이 다 빠져나와 버려요. 빠져나와서 찌그러지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찌그러지죠. 그래서 적혈구에 용혈 현상이 일어나서 0.9% 이거 저기 하려면 어느 정도냐 하면은 1리터의 물에 그 9g의 그 저기 소금을 넣으면 생리식염수하고 농도가 비슷해요. 그 정도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세포들이라든가 우리 온몸의 세포막은 바로 생체막이라고 하는데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인지질로 되어 있어요. 인지질로 되어 있어서 불포화 지방이라고 했어요. 인지질. 그 전에 간을 설명할 때 콜레스테롤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지질이라 기름이나 같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여기 막 있죠. 이 안쪽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쫙 배열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은 고치니까요. 세포가 쭈그러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주죠. 그러면 바로 인지질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지방 한 분자는요. 그리세롤 하나에 지방산이 3개가 있어요. 지방 한 분자는 그리세롤에 지방산 3분자가 결합해서 지방 한 분자를 만드는데 그리세롤은 딱 떼버리고 지방산이 3개잖아요. 그 3개 중에서 하나가 인상기로 대치돼요. 그래서 인지질이에요. 지방산 2개 꼬리에다가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형태로 보면 여기 인상기 크게 하나 있고 여기 꼬리가 2개 있죠. 그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 거기에서 보시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세포막의 구조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런 섬유질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에 단백질이라 해서 이런 게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요. 세포막이 이게 지금 바깥쪽이고 이게 안쪽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게 통로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수용체에 대한 그 자물쇠와 열쇠 관계와 같은 게 있어요. 어떤 물질이 딱 들어오면 여기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단백질로 통과를 해요. 단백질을 통과해요. 지방 속으로는 단백질이나 포도당 그런 거 저기 하기 힘드니까 이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물은 아쿠아포름이라고 해가지고 물은 또 통로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해서 먹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또 능동수송으로 빨아들여 버려요. 빨아들여요. 그렇게 해서 인지질로 되어 있다. 세포막은. 왜냐하면은 우리 몸은 물로 채워져 있잖아요. 거의 60% 이상이 물인데 물속에서 물로 된 거, 물에 녹는 거, 물이 막 통과할 수 있는 걸로 세포막이 됐다면 세포는 팽창해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인지질로 되어 있어요. 기름방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통로는 따로 수민장이 여기 다 있어갖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선택된 것만 싹싹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능동수송을 하고 바로 그 인지질이란 것은 지방산 2개의 인상기를 가지고 있다. 요렇게 기름방울송에 있는 거예요. 세포들은. 안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일은 백혈구, 적혈구 그런 걸 하지요.